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산타가 주는 선물이란 표현이 맞았나 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출몰 이후 우리도 이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면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란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온 리오프닝 종목들 이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일상 회복, 이 다가오는 게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지속에 방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로 그대로 뒀지만 그 또 사적 모임 인원은 2명 늘린 8명입니다. 예.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을 하고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4개국 승객은 제외를 했지만 사실상 닫혔던 해외 여행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 게 가장 큰 변화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항공 여행 수요 폭발하겠는데요. 네, 요즘 항공권 그리고 여행 상품 검색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방역 규정을 완화한 국가 간의 해외 여행이 굉장히 늘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EU까지 25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빗장이 더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속속 좀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고 있고요. 5월에는 뉴질랜드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때문에 인천공항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명, 그래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항공과 여행업계 다음 달부터 여행 수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다. 실제로 좀 데이터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외여행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홈쇼핑에서 판매된 그 패키지인데요. 유럽 패키지가 1시간 만에 180억 판매가 됐습니다. 문의 건수 2,500건인데요. 예. 이는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도 2배에 달하는 주문량입니다. 그렇군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 바깥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또 그에 맞춰서 이런저런 소비들 아무래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업종을 다시 바라볼 시기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데요. 편의점의 경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주류 그리고 안주류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들 품목들의 가격 인상으로 증권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인데요. 활동 정상화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백화점이 실적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백화점 3사의 1, 2월 매출이 11에서 20%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요. 리오프닝에 맞춰서 관련 업계가 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먼저 여행업계는 안전을 강조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폭발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출국 전 PCR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여행지에서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고 노랑풍선은 감염 우려가 적은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면세업계 역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와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섭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5,000달러 이상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나 호텔 외식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 이력이 없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고 내국인의 해외 관광 제한도 완화되는 만큼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어떤 재미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사실 면세점을 잊고 살았던 상황이라 다시 면세점에 대한 리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라이브 방송, 신세계 면세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백화점 업계는 패션을 중심으로 리오프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소셜웨어, 즉 외출복과 프리미엄 골프웨어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잡기 위해 SNS상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들의 신규 입점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빅3의 실적 호조를 뒷받침했던 명품 역시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물가 인상에도 사치품 수요는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인데 이에 발맞춰 오는 5월 180평 규모의 에르메스 매장이 국내에 문을 엽니다. 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 실제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여행주의 전망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방역 체계가 우수한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여행이 우선적으로 재개가 될 텐데요. 그렇다 보면은 일부 여행지로 수요가 쏠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나 항공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보복 소비 심리로 럭셔리 여행이 중심이 되면서 여행 상품의 객단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행사들의 이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또 여행사들은 그간 인력 조정 그리고 부진했던 자회사들을 매각하거나 청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행업 사업자의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때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항공주는 좀 여행주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유가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항공사 운영 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에서 30%나 됩니다. 따라서 유가 급등은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유가 시 LCC의 재무 안전성 우려는 재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LCC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고용 안정도 당연히 안 되고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가 가격이 계속 고유가를 유지한다면 특히 LCC가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어떻습니까? 공연들도 사실 많이 재개가 되잖아요. 네네. 실제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둘씩 개최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월, 3월에 3사의 소속 가수들이 다들 대면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분기에 엔터주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즌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BTS를 비롯해서 트와이스 그리고 세븐틴 등이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규제가 완화되면 관객 수가 정상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공연이 이익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런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콘서트에 따른 수익성까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깥 활동들을 하려면은 옷도 아무래도 좀 많이 사 입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마스크도 벗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패션주, 화장품주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화장품주를 먼저 본다면 단기적 상승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비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품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대응에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굉장히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중국 시장 경쟁도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일본과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아마 곽강을 받게 될 것으로. 어쨌든 중국 비중이 낮으면서 화장품은 그렇지만 패션 기대감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패션 소비가 증가하긴 했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시면 승용차나 가전제품은 코로나 이전 때보다 계속 소비가 증가했거든요. 의복만 좀 다르네요. 의복만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저축률이 좀 증가를 해서요. 이제 좀 소비할 수 있는데 좀 충분한 여력이 있다. 지금 현재 한 12%로 순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백화점은 명품 수요에 이어서 패션 카테고리까지 소비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이 보복 소비라는 게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보복 소비는 반대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백화점, 명품 이런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종료되면 다행히 해외여행으로 갈 테니 그 소비가 명품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또 백화점 업체한테 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백화점 매출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류 잡화입니다. 대체적으로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1, 2월부터 패션 부문이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예. 따라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백화점은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백화점 하면요. 푸드가 또 유명합니다. 맛집들을 대거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B도 회복을 하면 백화점은 좀 업종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명품 쪽으로 쏠렸던 비중이 좀 더 다른 쪽으로 그동안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이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요? 제목은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억눌렸던 소비 폭발 이렇게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사실 지난해 내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 왔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다. 엔데믹 투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